네, 오늘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4월 기준으로의 흐름이 지금 보시는 차트고요. 전반적 YY 흐름이 헤드라인이 2.1% 상승률로 집계가 됐습니다. 3월 달이죠. 직전 달이 2.3이었는데 이보다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짙은색 볼드체 라인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2%거든요. 사실상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치잖아요. 그러니까 2.1% YY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물가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론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빼고 코어 PC 물가지수로 보게 되면 전월이 2.7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2.5로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헤드라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핵심 요인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상 M5M 전월 대비 변화도 0.1%, 코어 같은 경우도 0.08% 상승에 그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연율화로 계산해 보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제 유가 흐름 자체도 디플레이션의 경로로 진입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흐름이 재차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이 물가 우려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더불어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흐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잡힌 게 아니고 전망치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자료를 따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뉴욕 연은이 조사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건 미시간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렇긴 한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실 때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 흐름을 쭉 비교해 놓고 미시건 대학의 전망치 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집권 당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결과치를 가져왔던 게 사실상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려다보면은 제가 JP모건 얘기도 늘 말씀드렸죠. 페이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계속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늘 언급을 드리는 게 유명한 교수라든지 인사라든지 주요 이사라든지 핵심은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들의 발언을 쭉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고요. 대표적인 연준 인사로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흐름도 사실 민주당 때와 공화당 때와의 입장 견해가 상당히 두드러지죠.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분석에 있어서 정치적인 견해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최종 결과치 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에 있어서 물가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처분 소득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가 흐름을 빼고 실질 소득과 실질 지출의 흐름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4월달이 실질 소득 0.74가 나왔고요. 실질 지출이 0.13이 나왔습니다. 과거 미국의 소비 특징을 보게 되면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이게 미국 소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간혹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영이 칠해져 있던 구간도 그렇고 최근 흐름도 보시면 이 파란색, 즉 실질 가처분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큼은 어느 정도 소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을 좁혀보면 25년도부터 이 소득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축이 늘어나겠죠. 최근 4월달 저축률이 4.9로 보시게 되면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때 저점을 기록한 이후 정확하게 25년 1월달부터 계속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흐름과 비슷합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세가 확인이 되니까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과거 일반적으로 경기 리세션 침체기에는 저축이 늘어나는 흐름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의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다만 이런 저축률 하나만을 갖고 저축이 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중에 이런 일관된 현상이 있었다 정도로 봐야 되고, 사실상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MMF 잔고가 7조 이상까지 치솟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률의 이 정도의 변동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MMF까지 포함한 단기성 자금에 대한 유동자산 개념으로 소비 여력을 판단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럼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저축률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증가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소비 심리가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런 모습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은 역설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영기간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구간인데 이때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관세 영향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의 흐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면모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주택 부동산 시장 관련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비율입니다. 6% 이상을 받고 있는 비율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라인이거든요. 가장 낮았을 때가 22년 1분기 3.7% 비율이었는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의 레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가 된 것이고, 최근 3년 안에 5배가 늘어나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6% 이상의 모기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 이하, 즉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비율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24%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평균 이자율이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 비율 자체가 미국의 전체 주택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 없이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비율 자체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40% 정도는 대출이 없습니다. 나머지 60%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중요한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곧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간에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팬데믹 이전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처럼 낮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포기한 그런 현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차트만을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어제의 영상을 봐야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 6% 이상을 받게 되는 이 비율 자체가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계 전반에 미치는 재정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절대 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고금리 시대를 대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신규 주택에서도 프로모션을 통한 이런 계약거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을 절감시켜두는 그런 프로모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의 배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 소비 지출 PC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